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2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4. 숨어서 준비한 요동 북벌전. 며칠 후 그는 수주성으로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다. 관리들의 봉급을 깎는 일은 그들의 명단이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거나 각 부서마다 책임자에게 맡기고 시행 여부만 점검하면 되는데 반의 꼴찌덩이는 역시 전국의 사전이었다. 사전주들은 지방 토호들이거나 유력자들이라 전적을 속여 제대로 정확하게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처지인데 호조의 관리가 가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떼겠다 하면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천대를 해버리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상부의 명령이니 지방 출장을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유창은 주사 2명과 기관 1명 등 3명을 대동하고 수주성으로 내려갔다. 닷새 일정으로 내려가 사전 장부를 검토하고 반조를 징수하려 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전지가 너무 많아 제대로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 일정을 닷새 더 늘려 집중적인 조사 끝에 전체 사전의 과반수만 가려내어 반조의 세금을 물렸다. 자, 이만하면 됐으니 올라가세. 의랑님, 과반의 일만 하고 올라가 어떤 처벌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사들이 선뜻 창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다. 다른 지방에 다녀온 동료들의 말 듣지도 못했구먼. 현지 사정을 알면 과반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자, 어서 떠나세. 더 있다가는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전주들이 권세를 이용하여 은근히 반대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하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건들면 꼬투리를 잡아 우리를 투옥하거나 추방하려 할 것이야. 유창의 일행은 쫓기듯이 왕성대궐로 돌아왔다.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 때 상사인 참지정사 박정훈이 불렀다. 그의 표정은 불쾌한 빛이 역력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지금 맡고 있는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 떠나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나? 전곡을 찔린 듯하여 흠칫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권근한테 밖에는 얘기하지 않은 걸 이자는 어떻게 안 거야? 혹시 권근이? 그럴 리 없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왜 대답을 못하는가? 그런 말은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러시지요? 성균관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인사관명이 내려왔어. 예. 놀라운 말이었다. 얼마나 학수고대한 말인가. 자네 뒤를 봐준 뒷배는 누구지? 저는 그런 뒷배가 없습니다. 그저 놀랍기만 한 소식입니다.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지엄한 상감의 명으로 전비 사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요직의 관리를 간단하게 빼내어 부서를 옮겨주었다. 보통 권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얘기하라고. 대감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봉직했던 성균관에서 제가 맡고 있던 일은 성균관 관생들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유학의 사경전을 책으로 편찬하여 간행하기로 책임을 맡아 한창 일을 하다가 호조로 발령받아 오게 됐었습니다. 그 간행은 배우는 유생들에게 좀 급한 일인데 마무리를 못하고 왔더니 그걸 하라는 뜻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불가에서는 불전 중에 하나인 직지심경 1377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간행했습니다만 이번 유학 사경전도 금속으로 된 활자로 찍어 내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의 뒤에 든든한 뒷배가 없다는 걸 이해한 듯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균관으로 떠날 준비나 하라 했다. 활활 타는 지옥불 피해서 용케 잘 살아나왔네. 축하하오 형. 소식을 들은 권근이 주막으로 끌고 가 축하주를 안 할 수 없다며 술을 권했다. 학관성균관은 나가보았나? 누구한테 하소연했는데 봐준 것일까? 누구야? 그런 청탁하기도 싫고 할만한 데도 없었어. 그럼 누가 봐준 걸까? 봐주긴. 내가 자네 같은 줄 알아? 자네야 원래 배경이 든든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알면서 그래? 그럼 누구야? 성균관 대사성 관장 이서대감은 자기가 힘을 써서 데려온 것처럼 말씀하시대. 이서대감이나 자네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기가 힘을 썼다. 지나가는 스님이 웃을 일일세. 따지면 뭐 하겠어?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고맙지. 열심히 하슈. 유창은 성균관사에 정사품관로 봉직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에서 잡음 소리는 크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쟁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다. 유창은 진강을 위해 이성계를 만나러 갔을 때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전쟁 준비는 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네. 최영 시중이야말로 전혀 승산을 알 수 없는 도박을 선택했지. 어떻게 얻은 천령 이북지방인가? 공민왕의 북진 정책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자는 사자후였지. 최시중과 나는 기꺼이 전선에 나가 실지를 회복했네. 모든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했지. 그러면서 옛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외쳤지. 그런데 강국이 된 명나라는 우리 보고 원과 단절하라고 계속 요구하며 상상 초월의 조공을 요구했어. 하지만 우리가 굴복하지 않자 천령 이북 지역은 명예 영토로 복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해왔네. 최영 장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군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고 친명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매국했다며 최 장군을 몰아붙이며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명예 거역하며 전쟁 불사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군요. 그런 셈일세. 위험천만한 명분 전쟁이군요. 그렇다면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한판 도박입니다. 왜 위험천만하냐 하면 명나라와 무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원이 도와준다. 전성기 때의 원이 아니라 종이호랑이지요.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데 군사를 내어 고려를 도울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전쟁 불사라고 외친다면 자멸이지요.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2화 끝. 다음 제23화에서 계속됩니다.